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의 몸을 진심으로 어루만지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많은 남편들이 그건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 무심함이야말로 아내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부부 사이의 온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여성의 가슴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쓸모없어지는 살덩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과 입맞춤이 닿을 때마다 여전히 살아나며 나는 아직 한 사람의 여자다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마지막 심장과도 같습니다. 남편이 무심히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아내는 속으로 절규합니다. 나를 여자로 대해줘.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중년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돌봐온 산부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60대 이후 여성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값비싼 선물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편들이 그 열쇠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돌려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관계가 멀어질수록 남편들은 정력제나 값비싼 보조제를 찾기도 하지만 아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여전히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여자다라는 확신입니다. 최근 상담실을 찾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6의 김도연 씨는 평생을 교사로 살며 원칙과 규율 속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윤정희 씨는 조용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낸 모범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침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갑게 식어버린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아요.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제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는 것도 싫습니다. 남편 김도연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더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내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해서 아내를 다치게 할까 두려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표현 방법을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죄책감과 고립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개의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부위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예전의 방식만 고집하며 계속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치고 남편은 좌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도연 씨 부부에게 약도 기술도 아닌 지도를 건넸습니다. 아내의 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신비한 여행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할 때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두 분에게 필요한 것은 비아그라가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알아가는 특별한 지도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성반응은 호르몬, 혈류,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배우자의 따뜻한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이 있을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안정감과 애착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 우울감과 불안까지 줄여주며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저는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 제가 드린 이 지도를 따라가 보십시오. 만약 일주일 뒤에도 두 분 사이의 벽이 그대로라면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맞는다면 두 분의 침실, 아니 두 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약보다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 지도가 잃어버린 부부의 다리를 다시 놓아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참으로 신비로워서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 감각이 예전만 못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부위는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다시 설계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가슴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가슴을 단지 거쳐가는 통로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여성에게 가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목적지이며 무한한 쾌감을 선사하는 잊혀진 낙원과도 같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80% 이상이 오직 유두 자극만으로도 뇌에서 성적 절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가슴만으로도 완전한 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성의학권이자 마르세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눈앞에 보물이 있는데도 열쇠를 돌리지 않습니다. 여성의 가슴과 유두는 뇌와 직접 연결된 특별한 신경망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성은 지옥과 천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여, 아내의 가슴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대하십시오. 바로 그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김도연 씨 부부의 차가운 관계를 녹였던 방법, 그리고 수많은 아내들을 다시 여자로 깨어나게 한 기적의 처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10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우는 손길입니다. 이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어떻게 흥분시킬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아내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원 가꾸기입니다. 아내의 가슴을 아름다운 정원이라 생각하십시오.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꽃을 꺾는 정원사는 없습니다. 먼저 흙을 쓰다듬고 주변을 살피며 숨결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유두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 전체로 쇄골 아래, 겨드랑이, 가슴 아랫부분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는 몸을 이완시키고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유두 주변을 마치 나비가 날아가듯 가볍게 스쳐 지나가십시오. 세게 누르거나 꼬집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간지럽듯 아슬아슬한 자극이 핵심이며 아내의 호흡이나 미세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미꽃의 입맞춤입니다. 아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입술과 혀를 사용하십시오. 처음에는 따뜻한 입김이나 가벼운 입맞춤으로 시작하고 아내가 더 원한다는 신호를 보낼 때 부드럽고 섬세하게 이어가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원 가꾸기, 나비의 날갯짓, 장미꽃 입맞춤,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다가가면 기쁨이 아닌 불쾌감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김도연 씨 부부에게 내준 숙제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여기에 부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둘째, 어색함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수십 년 만에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한다면 당연히 어색합니다. 억지로 농담을 하거나 능청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손에 땀이 나네. 이렇게 진심을 드러내는 순간 아내는 당신의 손길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 손을 잡으니 참 좋다. 남편의 서툰 고백과 솔직한 모습은 오히려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을 쉽게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거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젊었을 땐 참 예뻤는데 라는 말은 큰 금물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늙고 매력이 없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함께하는 아내의 존재입니다. 오늘의 미소, 지금의 목소리, 지금의 눈빛을 칭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린다. 지금 웃는 모습이 너무 곱다. 이런 말이 아내에게 진정한 위로와 자신감을 줍니다. 또 하나, 아내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쌓인 벽이 며칠 만에 무너질 리 없습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한다고 해서 거절이나 불만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진심 어린 손길과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아내의 마음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박도진 씨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 두 사람은 소파 양쪽 끝에 앉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 뒤 다시 찾아왔을 때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와 마주 앉아 10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평생 강하다고만 믿었던 사람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며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손을 잡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잃었던 희망과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길 하나가 한 가정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과 정신건강,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따뜻한 스킨십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우자와의 포옹과 손잡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꾸준한 스킨십은 고혈압 약보다 더 강력한 천연 심장 보호제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손길은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도록 하여 진통 효과를 주며 허리 통증이나 어깨 결림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안정감 있는 유대감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암과 같은 큰 질병에 맞서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러니 아내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심장, 면역력, 정신 건강까지 지켜내는 최고의 예방의학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밀 위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언어는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바로 다음날 발아하지 않는다며 땅을 파헤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은 인내와 정성을 다해 실천해 보십시오. 그 꾸준함이야말로 값비싼 선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의 몸이라는 신비로운 지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탐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몸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몸은 나이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손길이 지금은 불편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목표 없는 탐험, 즉 함께 느끼고 발견하는 여정 자체입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직 서로의 몸에서 전해지는 감각과 온기에 집중하는 특별한 대화법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싶어. 그런 뒤 아내를 편안히 눕히고 손에 따뜻한 오일을 바른 후 발끝부터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발등과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며 이 정도 압력은 괜찮아? 어디가 더 시원해?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등과 어깨로 천천히 올라가되 성적인 부위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표는 흥분이 아니라 편안함과 신뢰를 쌓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몸이 어떤 손길을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긴장이 풀리는지를 다시 배우게 되고 아내는 부담 없이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되찾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이런 탐험을 이어간다면 당신은 전혀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당신의 손길에 수줍게 반응하는 사랑스러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할 몇 가지 비밀 스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덜미와 귀입니다. 이곳은 신경이 집중된 부위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가 아내의 목덜미를 살짝 쓰다듬거나 귓불을 장난스럽게 만져보십시오. 순간 아내는 놀라면서도 가슴 깊이 설렘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과 손바닥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다고 다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만져주거나 손바닥의 오목한 부분을 엄지로 살짝 눌러주면 수많은 신경이 자극되며 기분 좋은 파동이 뇌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허리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다가가 두 손으로 그 부분을 감싸 안고 어깨 위로 턱을 살포시 올려놓아 보십시오. 이 예상치 못한 포옹은 아내에게 여전히 당신은 나의 여자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성적인 부위에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손길에서 더 큰 감동을 느낍니다. 많은 남편들이 던지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내가 제 손길을 어색해하며 웃기만 합니다. 어떡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십 년 만에 받아보는 다정한 손길이 쑥스러워 웃는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진지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내 손길이 그렇게 웃겨? 그래도 나는 좋은데 하고 함께 웃으십시오. 어색함을 공유하면 그것 자체가 부부만의 추억이 됩니다. 둘째, 제 몸에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를 만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성관계가 목표가 아닌 교감을 위한 스킨십이기 때문에 당신의 외모나 체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그 순간 아내는 당신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너무 오래 각방을 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침실에서 시작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거나 산책 중 차가운 아내의 손을 당신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처럼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손길들이 쌓여 강이 되고 결국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흐르게 됩니다. 제가 이 마음으로 만지는 법을 강력히 권하는 이유는 단순한 부부관계 개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습관은 심혈관 질환, 만성 통증, 면역력 저하와 같은 무서운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스킨십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또한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진통 효과를 주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에 맞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매일 밤 아내와 손을 잡고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비싼 약보다 더 강력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따뜻한 손길은 뇌에서 엔도르핀이란 천연 진통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진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허리 통증, 어깨 결림 같은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찾기 전에 배우자에게 여보, 여기 좀 쓸어줄래? 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서로의 손길이 그 어떤 물리치료보다 효과적인 진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스킨십은 면역력을 높여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과 안정감을 느낄 때 면역세포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반대로 외로움과 고립감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결국 부부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는 최고의 면역훈련 교관과도 같습니다. 이제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아내와 다시 대화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과 면역력, 그리고 전신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청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몇 번 시도하다가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부부는 일주일 만에 포기했고 결국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끝까지 믿고 매일 실천했던 박도진 씨 부부는 단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응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은 스위치를 누르듯 단번에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벽을 허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해보고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며 땅을 파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소 한두 달은 성실히 이어가 보십시오. 그 꾸준함이야말로 값비싼 선물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라면 누구나 겪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부부의 사례, 그리고 약병 대신 서로의 손길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까지. 이제 해답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서로의 등을 돌린 채 침묵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따뜻한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인생 동반자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출발점은 단 하나. 우리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바꾸겠다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용기를 내어 단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집안의 공기, 당신의 표정, 그리고 아내의 눈빛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와 마주 앉아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 무뚝뚝한 남편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